시간에는 비선형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이제 비선형 효과라는 것인데 광섬유 내에서 발생하는 비선형 효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비선형 효과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DWDM, WDM 통신 방식의 그 신호 간의 두 채널 간의 어떤 인터랙션들 를 발생을 시킨다 했죠. 일반적으로는 생기지 않지만 비선형 효과가 발생하면 이런 두 개 간의 인터랙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비선형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원자 내에 중심에 핵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전자들이 있죠. 그래서 전자들은 원자 핵 주변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전자들이 원자에 골고루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여기 이제 두 개의 금속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전기장을 여기다 만들어 주게 됩니다. 전기장을 만들어 주는 방식은 우리가 그 축전기, 캐패시터 같이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와 플러스 전화로 그 만들어지는 필드가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로 전기장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전기장이 발생을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전자들은 전기장 방향으로 쏠리게 되고요. 전기장이 플러스 방향으로 쏠리게 되고 원자 핵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원자가 그 균형을 이뤘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뤘던 것이 공간상으로 재배치가 되면서 마이너스 전하는 위쪽으로 플러스 전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공간상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어떤 그 전하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원자 안에는 하나의 또 다른 전기장이 발생하는데 그런 전기장을 폴라리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그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의 재배치를 다이폴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그렇게 생긴 그 안에 있는 전기장 성분을 폴라리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자, 네,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여기 플러스 전하 그러면 전기장이 발생을 하고요. 이 두 개의 금속 판에서 전기장이 발생하고 그 원자는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쪽으로 플러스 전하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면서 공간상으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생기죠. 그러면 또 여기서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가 있으니까 여기서 전기장이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로 이렇게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P를 폴라리제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에 이런 분극이 생기는 것을 다이폴이라고 부릅니다. 극이 나누어진다 이런 게 분극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다이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폴라리제이션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이 폴라리제이션은 전기장이 세면 분극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폴라리제이션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전기장이 작으면 분극이 더 작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전기장과 분극의 선형적인 관계. 그래서 그 식으로 보면 이렇게 분극이 발생하는데 폴라리제이션, 분극. 이 폴라리제이션은 전기장에 비례하는 전기장이 세지면 분극도 세지고 전기장이 줄어들면 분극도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걸 선형적인 현상, 일반적으로 선형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전기장이 세지면 분극이 세지고 전기장이 낮아지면 분극이 작아지는 이게 선형적인 겁니다. 근데 비선형은 전기장이 여기가 지금 그 전기장의 1승에 비례하는 건데 비선형은 전기장이 2승, 전기장이 3승 해서 전기장이 n승에 비례하는 이런 것을 비선형. 이거 지금 여기서는 그 1차원이잖아요. 1차원 함수죠. 이걸 이제 선형 함수라고 부르죠. 근데 나머지 그다음에 x의 제곱, x의 3승, x의 4승은 비선형입니다. 그래서 선형이지 않은 비선형.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선형 현상, 전기장의 2승 또는 3승에 비례해서 분극이 바뀌는 현상을 그 비선형 현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 폴라리제이션이 P는 A1, 2가 일반적인데 여기서 A2, 2의 제곱
또는 A3, 2의 3승, 여기가 비선형 그 넌리니어 이펙트, 비선형 효과들이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2의 4승도 있고 5승도 있는데 이 계수값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2의 4승 이상은 무시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글래스, 유리에서는 A2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2의 제곱에 대한 것은 비선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요. 2의 3승에 의한 효과가 주로 도미넌트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극을 다시 글래스에 대한 분극을 보면 P는 A1, E 플러스 A3, E3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E3에서 발생하는 것이 한 가지 예가, 비선의 현상 중에 한 가지 예가 포톤 믹싱 또는 이제 다른 말로 포웨이브 믹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PWM이라고 해서 포웨이브 믹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포톤 믹싱인데 주로 이제 좀 일반적으로는 웨이브 믹싱, 포웨이브 믹싱이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포웨이브 믹싱. 그래서 줄여서는 FWM 그런 포웨이브 믹싱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포웨이브 믹싱은 3개 채널이 있을 때 생각합니다. 3개 채널이 있을 때, 그래서 E1, E2, E3. 근데 그때 주파수가 뮤1, 그 다음에 뮤2, 뮤3. 이 3개 채널. 그래서 우리가 웨이블랭스 WDM에서는 채널이 여러 개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주파수가 뮤1, 뮤2, 뮤3의 3개 채널이 입력되겠죠. 하나의 광섬유에 멀티플렉싱이니까 여러 개의 채널이 동시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넌리니어 P는 분극은 A3, 그러니까 여기는 그 선형 현상은 고려하지 않고 비선형 현상을 고려하면 A3의 2의 3승이니까 E는 E1 플러스 E2 플러스 E3를 3승을 해주면 E1의 3승이 있고요. 또 서로 이게 E1, E2, E3가 서로 겹쳐서 이렇게 곱해지는 것들이 있겠죠. E1, E2, E3, 또 E3의 3승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쫙 분석을 해보니까 이 두 개는 뭐 차치하더라도 자 이렇게 된 거 E1, E2, E3를 다 곱해진 항이 있겠죠. 코사인 2파이 뮤1, 코사인 2파이 뮤2, 코사인 2파이 뮤3를 다 믹싱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프리퀀시가 서로 믹스돼 가지고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새로운 프리퀀시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경우 자 뮤1이 있고요. 뮤2는 뮤1의 100GHz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00GHz가 우리가 파장으로는 0.8나노 떨어져 있는 채널 스페이싱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 이오타는 람다 뮤1이 있으면 그다음 뮤2는 뮤1의 100GHz만큼 떨어져 있고 뮤3는 뮤2보다 100GHz만큼 떨어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뮤1, 뮤2, 뮤3가 100GHz 채널 스페이싱을 가지고 떨어져 있을 때 뭐가 발생하면 뮤4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뮤1 빼기 100GHz라고 하는 새로운 주파수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 세 개에 의해서 하나, 둘, 세 개가 서로 믹싱이 돼서 뭐가 만들어지면 노이즈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뮤4라고 하는 신호가 옆에 있는 얘가 만약에 뮤0가 되겠죠. 원래 뮤0 채널에 뮤4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뮤0는 뮤1, 뮤2, 뮤3랑 전혀 상관이 없는 신호 채널인데 이 뮤1, 뮤2, 뮤3의 믹싱, 넌리니어 비성의 효과 때문에 뮤4가 발생하니까 두 신호가 서로 겹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인터랙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뮤0에 있는 신호가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 이것을 포웨이브 믹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비선형 효과, WDV에서 비선형 효과가 포웨이브 믹싱이 발생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 효과, 대표적인 비선형 효과 중에 하나인 프리퀀시 처핑이 발생합니다. 프리퀀시 처핑. 자, 그러면 이제 굴절률 제곱은 유전상수 뮤 R 상대 유전상수는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뮤실론 제로 2의 2분의 P 플러스 1로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유전상수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P가 비선형 효과 2의 3승을 대입을 하는 거죠. A3, 2의 3승. 그리고 A1, 2. 우리가 앞에서 그 글래스의 그리고 글래스의 A1, 2 플러스 A3, E3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이 첫 번째 선형적인 것은 E가 사라지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A1 그 다음에 상수값 플러스 1 그러니까 이 전기장과 관련 없는 것들을 묶었고요. 그 다음에 E3가 있으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A3의 2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굴절률이 이 전기장의 제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제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는 거죠. 잠시만요. 여기가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n 제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n 제곱을 없애주면 이게 루트가 이렇게 씌워지겠죠? 루트가.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그 테일러 전개라 그래서 여기 전기장이 많이 작을 때 어떤 값보다 많이 작을 때 이것을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 식들에서 이제 n 제로로 치환을 하겠죠. 그래서 n 제로 플러스 n2의 2의 제곱. 이게 물론 이제 입실론 A3, A1에 대한 식들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n 제로, n2로 이렇게 치환을 해주고 전기장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장의 제곱을 다시 n0 플러스 전기장의 제곱은 그 인텐시티니까요. 광의 세기 인텐시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n은 n0 플러스 n2i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이 되고요. 자, 이게 굴절률이 그냥 일반적인 굴절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의 세기, 우리가 보통 그 재료가 있으면 재료에 빛이 들어가서 그 굴절을 바뀌지 않습니다. 그 굴절은 단지 파장에 대한 변화, 파장에 따라서 굴절이 바뀌는 정도지 빛에 세게 들어간다고 해서 빛이 바뀌지 않는데 비선 효과 때문에 빛의 인텐시티에 따라서 굴절률이 바뀌는 거예요. 인텐시티가 높으면 굴절률이 높아지고 인텐시티가 낮으면 굴절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그것이 이제 프리퀀시 처핑이라고 합니다. 왜 프리퀀시가 처핑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델타 우리가 그 위상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냐면 람다 분의 2파이 z 델타 n 굴절률의 변화로 발생하고요. 이 굴절률의 변화는 여기에 그 넌리니어 효과에 의한 굴절률 변화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n2i 그래서 위상의 변화가 인텐시티의 변화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인텐시티가 높아지면 위상이 바뀐다. 그러면 이걸 주파수로 바꿔주면 주파수는 위상을 시간에 따라서 미분을 해주면 주파수 변화가 됩니다. 주파수 변화는 dt분의 d 델타 파이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바꿔지는 값은 시간에 따라서 그 인텐시티가 바뀌니까 시간에 따라 인텐시티 변화는 주파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주파수 변화를 가져. 그래서 이 주파수 변화가 바로 프리퀀시 처핑이라고 합니다. 처핑. 그래서 다시 이제 해보면 이 넌리니어 효과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에 굴절률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에 비례하고, 이것은 빛의 인텐시티가 되고요. 그래서 인텐시티 변화가 위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시간에 따른 위상의 변화, 시간에 따른 인텐시티 변화는 시간에 따른 위상의 변화를 가져오니까 이것이 주파수 변화, 시간에 따른 주파수 변화를 가지고 되는데, 이것을 프리퀀시 처핑이라 그런다. 프리퀀시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광주파수가 일정한데 처핑이 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빠르다가 천천히 이렇게 주파수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냐, 시간에 따라서 주파수가 바뀌냐, 주파수 바뀌는 것을 프리퀀시 처핑. 이게 느리게 가다가 빨리 갈 수도 있고요, 빨리 가다가 느리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현상을 프리퀀시 처핑. 프리퀀시가 동일하면 처핑이 아니라는 거고, 프리퀀시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면 처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프리퀀시 처핑이라 그런다. 자, 보통 이제 빛이 그 펄스 형태로 들어가죠. 그래서 펄스로 들어가니까 시간에 따라서 증가됐다가 다시 감소합니다. 이게 1에 해당하는 신호죠. 1에 해당하는 신호인데, 시간에 따라서 인텐시티가 변하지 않을 때는 위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 그 주파수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될 때,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인텐시티가 바뀌죠. 그때 처핑이 일어났다가 또 시간에 따라 감소하죠. 그때 반대쪽으로 처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처핑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주파수가 이 엣지 부분에서 주파수가 다르다라는 거죠. 엣지 부분에서 센터 부분에서는 인텐시티가 동일하니까 주파수 변화가 없다가 이쪽 엣지 부분에서는 주파수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어떤 영향을 주냐? 이런 처핑이 일어나면 더 많이 분산이 발생합니다. 처핑되는 부분에서. 그러면 옆에 있는 펄스랑 더 쉽게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게 되는 거죠. 그 처핑 현상 때문에 분산이 더 빨리 일어나고, 옆에 있는 펄스랑 더 빨리 오버랩이 돼서 그 디스퍼전 영향 때문에 더 짧은 거리밖에 전송이 안 되거나 전송량이 줄어드는 그런 그 역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프리퀀시 처핑이 됩니다. 이것도 비선이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티뮬레이티드 브릴리앙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비선이 효과인데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광섬유를 따라서 광섬유 길이가 아주 긴 광섬유에서 그 광섬유를 따라서 빛이 들어가게 되면, 빛이 들어가면서 일렉트릭 필드가 세졌다가 줄었다, 세졌다 줄었다, 세졌다 줄었다, 세졌다 줄었다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글래스 덴시티가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어쿠스틱 웨이브라고 그러는데, 소리 어떤 그 진동수 같은 우리가 광파가 아니라 그 옵티컬 웨이브가 아니라 우리가 소리 웨이브, 우리가 그걸 이제 어쿠스틱 웨이브라고 그러는데, 어떤 덴시티 변화, 예를 들어서 철길에서 땅땅땅 치면 끝으로 이제 전달이 되죠. 그런 거와 같은 물질 내에서의 어떤
재료에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이것이 어쿠스틱 웨이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이제 포논이라고 부르요. 포논. 우리가 광자는 포톤. 근데 어쿠스틱 웨이브는 포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옵티컬 웨이브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쿠스틱 웨이브가 광선을 따라서 쭉 진행을 합니다. 그걸 이제 무빙 그레이팅, 이제 인텐시티가 덴시티가 높은 부분이 굴절이 높고 덴시티가 낮은 부분이 굴절이 낮으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디프레션 그레이팅의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움직인다는 거죠. 광선을 따라서 쭉 어쿠스틱 웨이브니까 소리의 속도를 가지고 쭉 움직이게 됩니다. 쭉 진행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는 웨이브가 이런 어쿠스틱 웨이브를 만들어 주는데 도리어 또 이 웨이브가 이 어쿠스틱 웨이브에서 그레이팅에 의해서 우리가 FBG처럼 파이브 브라우 그레이팅처럼 일부 빛을 반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사를 시키고요. 이 반사시킨 빛이 또 주파수가 여기가 들어오는 것이 오메가 A라고 하면 여기는 오메가 B만큼, 그래서 오메가 A에서 어쿠스틱 웨이브만큼 빼준 오메가 B만큼 웨이브가 진행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는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행한 빛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웨이브가 또 간섭을 일으킵니다. 간섭을 일으키면 또 어떤 두 개의 웨이브가 간섭을 일으키는데 그 주파수가 얼마만큼이 되냐면 이 같은 여기 오메가만큼의 어쿠스틱 웨이브의 주파수로 간섭 무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원래도 발생했던 그런 그레이팅, 무빙 디프레션 그레이팅에다가 이 두 개 간섭에 의해서 발생된 이런 또 어쿠스틱 웨이브가 또 증폭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일렉트로스트릭션이라고 부릅니다. 일렉트로스트릭션. 그래서 이 무빙 그레이팅 플러스 일렉트로스트릭션에 의해서 또 반사되는 리플렉티드 웨이브가 더 증가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스티뮬레이티드 브릴리언 스캐터링, 그냥 일반적으로 반사되는 것을 어쿠스틱 웨이브에 반사된 것을 브릴리언 스캐터링인데 이게 두 개의 인터랙션에서 더 증폭되는 것을 스티뮬레이티드 브릴리언 스캐터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입력된 빛이 반사되니까 광세기를 줄이는 거죠. 뭐 WDM 웨이브의 광세기를 줄여줘서 반사시켜니까 세기가 줄어드니까 전송을 더 멀리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스티뮬레이티드 브릴리언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이것도 비선의 현상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좀 이제 여기서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딱 다 정리한 부분이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릴리언 스캐터링은 SBS라고 합니다. Stimulated Brilliant Scattering. 그래서 SBS라고 부르고요. SBS 이펙트는 인풋 라이트의 파워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인풋 파워가 증가되면 SBS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스펙트럴 위스가 좁을수록 좁은 스펙트럴 위스일수록 SBS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WDM에서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좁은 스펙트럴 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BS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자, SBS는 5 타입에 의해서 의존하고요. 또 5 코어 다이메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스펙트럴 위스, 레이저 아웃풋의 스펙트럴 위스에 의해서 SBS가 의존을 한다,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자, SBS는 스펙트럴 위스가 내로 할수록 더 커지고요. 그리고 이 라이트의 펄스의 듀레이션, 이건 무슨 얘기냐면 펄스의 반복 주기, 이 반복 주기가 더 멀수록 SBS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WDM 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통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트랜스미션 파워를 줄여주기 때문에 전송을 오래 멀리 못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주로 SBS는 한 20에서 30mW의 파워에서 쉽게 만들어지는데, 보통 이제 WDM에서는 뭐 그 정도 파워는 충분히 그냥 입력을 하거든요. 그보다 더 많이 입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SBS가 쉽게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WDM에서 SBS가 이런 악영을 준다. 근데 역으로 파이버 센스에서 이런 SBS를 가지고 분포형 센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각각의 위치에서 반사가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 보면, 자, 여기서 각 지점마다 그 일부 조금씩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각 지점에서 그 반사된 브릴리앙 스캐터링, 리플렉티드 웨이브를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하면 여기서 어떤 온도 변화라든지 또는 장력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그 위치에서의 그 주파수 값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온도라든지 장력을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10km, 20km에 대해서 각 지점마다 뭐 몇 트 단위로 한 1m 안에 온도 변화 또는 장력 변화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걸 분포형 센서로 모니터링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SBS를 이용해서 이 분포형 센서가 지금 많이 상용화됐고 많은 산업에서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모니터링하거나 교량을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그 토사 같은 게 이렇게 무너지는 그 산사태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산에다가 이게 다 광섬유로 그 지그재그로 다 깐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는지, 또 그 뭐 유럽에서 저기 아랍에서부터 또 러시아에서부터 송유관 같은 것들을 쭉 연결했을 때 송유관에서 중간에 파열이 있거나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용으로 이런 SBS를 기반으로 하는 광섬유 센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 상용화돼서 지금 제품화된 것도 있고, 물론 가격이 지금 많이 비싸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단품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그 큰 교량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석유 산업 같은 큰 발전소 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우리가 그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느 파트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그 단점이 되지만, 또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하면 장점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광기술의 어떤 요소 기술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이 부분은 안 좋은 현상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어디에 적용이 되면 안 좋지만 이것을 역으로 이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더 좋은 어떤 응용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지식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그냥 이런 현상들을 그냥 쉽게 관가해 버리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학습하셔서 나중에 활용할 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릴리앙 스캐터링까지 비성의 효과를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